안녕하세요. 2026년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첫 해가 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보험료는 오르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도 소폭 상향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됩니다. 단 한 번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2033년 최종 13% 완료 목표예요. 그래서 2026년엔 현행 9.0%에서 9.5% 인상 예정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0.25%포인트 정도 늘어납니다.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말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43%로 고정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 기간부터는 43%의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기존 예상보다 늘어납니다. 그 외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었으나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 인정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인정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여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하게 됩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당장 2026년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두고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부터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비율도 높아지고 출산, 군복무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 65세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게 될까요? 사실 정년 연장은 이제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정해진 미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진통이 있을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돈과 일손 부족 때문입니다. 지금은 60세에 은퇴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 생깁니다. 이걸 메우려면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시니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신호탄은 쏘아졌습니다. 최근 행안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먼저 움직였다는 건 민간 기업에도 곧 영향을 준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에서 8명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지만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이에요. 노동계는 현재 정년을 법적으로 딱 65세까지 늘려라. 그래야 고용이 안정된다라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법으로 강제하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일단 퇴직 처리하고 필요한 사람만 촉탁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월급도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안 나가면 저는 어디로 취업하나요? 라는 청년 채용 감소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단계적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합쳐진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65세로 껑충 뛰진 않을 거예요. 2026년, 2027년 이렇게 해마다 1년씩 늦추거나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은 늘려주되 60세 이후의 임금은 깎거나 동결하는 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타협안이 유력합니다.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일본처럼 65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를 주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먼저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65세까지 일하는 건 기정사실이 되겠지만 예전처럼 연차가 찼다고 월급을 다 받으면서 다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할 점은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을 65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이미 65세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정년을 그에 맞춰 늘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연금 개혁안에는 수령 시기를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은 이미 65세 수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면 법적으로 이미 65세 수령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1961년에서 1964년생은 63세 수령, 1965년에서 1968년생은 64세 수령, 1969년생 이후는 2033년부터 65세 수령이 적용됩니다. 둘째, 정년 연장의 목적은 소득 공백 메우기입니다. 지금은 법적 정년이 60세인데 연금은 63세에서 65세에 나오니 은퇴 후 최대 5년간 수입이 끊기는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 발생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연금 나오는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즉 정년이 65세가 되면 65세 은퇴에서 바로 65세 연금 수령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셋째, 연금을 68세에 주자는 얘기가 나오는 변수가 있어요. 문제는 정부와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수령 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안이 확정되면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도 연금은 68세에 나오므로 또다시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연금 수령 시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이미 65세 수령으로 바뀌고 있으며 정년 연장은 이를 따라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향후 개혁안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가 68세로 더 밀릴 가능성도 남아있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연금 수령은 조기 수령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늦춰받는 게 유리할까요?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어서 65세까지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조기 수령은 절대 비추천이고 제때 받거나 늦춰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정년이 연장되어 월급이 계속 나온다면 굳이 연금을 깎이면서까지 미리 받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6%씩 깎입니다. 5년 최대치로 당겨받으면 평생 30% 깎인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100만원 받을 걸 70만원만 받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월급 때문에 또 깎이거나 못 받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조기 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년 연장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조기 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대폭 깎여서 나옵니다. 즉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연금은 깎여서 푼돈만 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 연금은 언제 유리할까요? 65세까지 일해서 생활비 걱정이 없다면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기를 잘 두드려야 합니다. 이자는 짭짤합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춰 70세에 받으면 원래 금액의 36%를 더 얹어서 평생 받습니다. 오래 살아야 남는 장사입니다. 더 많이 받는 대신 늦게 받기 시작하죠? 늦게 받은 기간만큼의 총액을 따라잡으려면 대략 만 83세 이상까지는 생존하셔야 이득입니다. 우리 집안은 장수 유전자다라면 연기를 강력 추천하고 건강이 조금 걱정된다면 제때 수령하는 걸 추천해요. 하지만 숨겨진 복병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폭탄을 조심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연금을 늦춰서 한 번에 많이 받게 되면 연간 소득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안 내던 분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소득 기준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늘어난 연금액보다 내야 할 건보료가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제시해 볼게요.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면 상황별로 이렇게 선택하세요. 가장 추천하는 건 제때 받기입니다. 65세까지 월급 받아 생활하고 퇴직과 동시에 바로 정상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무난합니다. 소득 공백도 없고 감액도 없습니다. 건강에 자신감이 넘치고 재테크 고수라면 늦춰받기도 괜찮아요. 나는 90세, 100세까지 거뜬하다 하시는 분은 1년에서 5년 늦춰서 36% 더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단,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은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절대 추천하지 않는 건 미리 받기예요. 65세까지 일한다면 조기 수령은 잊으세요. 월급 때문에 못 받을 확률이 높고 평생 손해만 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6년부터 보험료는 오르지만 정년도 65세로 늘어날 예정이니 절대 연금을 미리 헐값에 당겨받지 말고 월급으로 버티다. 제때 꽉 채워받는 것이 최고의 노후 전략이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